이번 시간에는 학교협동조합 운영의 실무, 인사관리에 대해서인데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일제, 단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즉, 채용 근로자 신분에 따른 특색에 대한 이해이고요. 두 번째, 4인 이하 사업장 특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학교협동조합 중에서 5인 이상인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어떤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작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채용 과정에서 어떻게 그 포스터를 내고 또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예시는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협동조합 운영의 실무 인사관리 중에서 채용 근로자 신분에 대해서입니다. 채용 근로자 신분은 근로자 시간에 따른 정의로 나눠질 수도 있는데요. 근로자 시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일제 근로자라 함은 사업체의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 동안 근로하는 자입니다. 풀타임 근로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와 대비해서는 파트타임 근로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에 비해서는 짧은 근로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법상으로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이 단시간 근로자에서 더 짧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4대 사회보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미만에 근로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짧죠. 자, 그렇다면은 이 전일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이 근로자 시간에 따른 구분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매니저나 사무국장은 일단은 전일제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루에 보통 5시간이나 8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은 되죠.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활동가의 경우에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 활동가는 어때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예외사항들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단시간 근로자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수당,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다양한 조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55조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그리고 제60조 연차휴가, 이런 부분들이 초단시간 근로자한테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 주휴일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를 했을 때 이 휴일이 주어지잖아요. 그게 무급주일이 아니라 유급주휴일입니다. 그런데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 유급주휴일이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차도 유급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연차도 유급휴가가 초단시간 근로자한테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활동가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유급주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게 돼서 이거를 학교협동조합에서 주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은 어떤 면에서는 이 공동체에서 지켜야 될 그런 원칙에 있어서 최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협동조합에서 우리 활동가한테도 유급주의를 주겠다. 또 연차 유급휴가를 주겠다. 그게 법 위반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욱 높은 조건으로 이렇게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겠고요. 자,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제4조에 해당하는데요. 이 제도도 초단시간 근로자한테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즉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먼저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 대상입니다. 4대 보험도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나눌 수 있잖아요. 이 상해가 발생했을 때 초단시간 근로자도 거기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여기 직장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지역보험에 대해서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금액을 지역가입자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고용보험은 예외가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러면서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면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렇다면은 활동가 경우에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보통은 3개월 이상 고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여러분들이 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다음 4개 중에 적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즉 직장 건강보험 해당하겠죠. 세 번째, 주휴수당을 해야 된다. 즉 일주일에 한 번씩 주휴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네 번째, 퇴직금이 발생한다. 법정 퇴직금이 발생한다. 1, 2, 3, 4 중에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입니다. 여러분 맞추셨나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 대상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는 꼭 가입을 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이 보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고용보험도 예외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즉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면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협동조합도 이런 경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겠죠. 나머지 2, 3, 4 건강보험, 주휴수당, 퇴직금의 경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예외에 해당한다. 이 사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채용 근로자 신분 중에서 학생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혹 학교협동조합에서 학생을 채용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라고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학생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조건들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 조건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 1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만 13세에서 14세까지의 청소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8세 미만자는 친권자 내지는 후견인의 동의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생들한테 나중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일을 하게 될 때, 자, 이 사실을 꼭 명시를 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위반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점을 알려줘야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협동조합에서 학생을 꼭 고용하지 않더라도 알아두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청소년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조건 기준을 함께 준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루에 7시간, 또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는 근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사용자와 청소년이 합의한 경우에 하루에 1시간은 늘릴 수 있고요. 일주일에 6시간은 또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시간, 일주 6시간을 한도로 사용자와 청소년이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세 번째, 원칙적으로는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학생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학생은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아직은 미성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더욱더 특별한 보호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협동조합에서 직접적으로 학생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 학생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구나, 이러한 보호사항들이 있구나, 이 점을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협동조합 운영의 실무 인사관리에서 4인 이하 사업장 특례, 특별히 적용되는 경우, 여기서는 특별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텐데요. 자, 우리 학교협동조합은 5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4인 이하 사업장 특례를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꼭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꼭 지켜야 된다는 건데요. 첫 번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근로계약서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해서 안 쓴다, 그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최저임금도 효력이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이렇게 발표되잖아요. 최저임금에 맞춰서 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지급을 해야지 이 부분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학교협동조합에서 자칫 간과하고 안 지키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얘기를 드렸듯이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선의로서 일을 한다고 해서 최소한의 이 사회의 합의, 사회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합의,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은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임금대장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임금대장을 보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아무 때나 해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해고에 대해서 예고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휴게 시간도 지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4시간 근무한 다음에 1시간 쉬고 이렇게 휴게 시간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여섯 번째, 출산 휴가, 육아휴직도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지켜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주휴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앞에서 15시간 미만,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 그리고 연차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요.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또 어때요? 예, 유급휴가, 주 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덟 번째, 퇴직급여.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을 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는 예외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아홉 번째,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가입을 해야 되고요. 고용보험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그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때요?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은 초단시간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죠. 그렇지만은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어때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네, 이런 부분들을 다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안전보건 교육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꼭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4인 이하 사업장의 도대체 특례는 무엇이냐? 안 지켜도 되는 건 무엇이냐? 첫 번째, 해고 동의 제한입니다. 두 번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거를 꼭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주 40시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주 50시간이다. 예, 주 45시간이다. 그래도 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 주 12시간 연장 한도도 적용 제외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도 적용 제외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연차 휴가도 적용 제외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 학교협동조합 이렇게 적용 제외 사항이라고 해서 꼭 적용을 안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학교협동조합이 더 나은 노동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라든지 또 주 40시간 적용이라든지 또 연장 휴일 야간 가산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용을 해서 보다 나은 노동 조건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퀴즈를 같이 풀어볼까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해고 동의 제한. 두 번째, 주 40시간. 세 번째, 연차 휴가. 네 번째, 최저임금.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맞추셨나요? 최저임금만큼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꼭 적용된다. 네, 잊지 마시고요. 나머지 해고동의 제한, 주 40시간, 연차휴가 등은 4인 이하 사업장 특례에 따라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관리에 있어서 어쩌면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채용인데요. 먼저 학교협동조합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지 이렇게 채용 포스터를 해서 널리 알려야 됩니다. 자, 여기는 구로구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모집을 하는 그런 채용 포스터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 지역주민분들한테 우리 학교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사무국장을 모집하려고 한다. 널리 알리면서 학교협동조합도 홍보할 수 있고 또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 형성도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안내문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예시를 봐보도록 할까요? 우리 학교협동조합 사원 모집인데요. 우리 학교협동조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다양한 교육복지 그리고 서비스 이런 거를 필요를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면서 사회, 경제, 문화,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학교협동조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학교협동조합에 맞게끔 구성을 한 거죠. 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협동조합에 대해서 저는 4가지 키워드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협동조합의 목적으로서의 필요, 협동조합의 수단으로서의 사업,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으로서의 규칙과 모임.
자, 그래서 이 4개의 키워드를 조금 더 쉽게 외우도록 하기 위해서 앞글자를 따서 필사규모, 네, 필사적으로 우리 규모를 늘려보자. 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모집 내용, 사무국장, 행정도 하고 유통도 하고 소통도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담당 업무는 운영총괄한다. 근무 형태 정규직으로 해서 정규직이 아니군요. 여기서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직으로 돼 있고요. 자, 이게 또 계약직으로서의 이런 필요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협동조합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경력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 무관이라고 돼 있고 행정 및 유통에 대해 경험이 있으면은 우대한다. 그리고 급여 조건도 나와 있고요. 이 가로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최저시급을 계산한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4인 이하 사업장 특례에도 그리고 15초단 시간 근로자에 있어서도 최저임금은 꼭 지켜야 된다.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계속 돼 있습니다. 근무 시간도 이렇게 돼 있고요. 방학 기간은 단축 근무라고 돼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안내문을 꼼꼼히 제가 읽어드리는 거는 학교협동조합에서 이 채용 절차만이 아니라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환경은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이 인사 관리를 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근무 시작은 2개월 수습 기간 후에 정식으로 근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하시는 분하고 학교협동조합하고 서로 합을 맞춰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보다가 서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또 아름답게 헤어지는 방법도 있겠고요. 자격 요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학교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협동조합은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이 모두 주인이잖아요. 특히나 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은 조금은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 구성원들에 맞게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학교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 일반 사업체하고는 굉장히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최소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오셔야지만 서로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실근면한 분 당연하게 돼 있고요. 세 번째, 협력과 연대의 관계 형성이 원만한 분. 네, 이게 아까 얘기 드린 거죠. 학생들하고도 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선생님들하고도 잘 의사소통하고 이렇게 협력도 잘하고 의사소통도 잘하고 또 여러 곳들하고 연대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학교협동조합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가능한 분이 필요하겠고요. 자, 첨부 서류는 저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발 절차, 1차 서류, 2차 면접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꼼꼼하게 잘 나와 있는 이 채용 공고 안내문이었죠. 여러분들도 이런 형식을 참고 삼아서 여러분만의 이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채용 절차를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시에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직원들한테 주도록 이렇게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A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양식들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여러분 그 선배 협동조합들, 선배 학교협동조합들한테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부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저렇게 네 번째에 나와 있죠.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네, 저 부분을 잘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의무 규제 사항이에요. 자, 여기 넘어가고 보도록 할게요. 자, 단시간 근로자 경우 이렇게 표에 깔끔하게 나와 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시간, 또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 휴게 시간 등등등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틀린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두 번째, 휴일, 연차, 유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 번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재는 선택사항이다. 네 번째,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합니다. 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죠.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채용근로자 신분, 4인 이하 사업장 특례, 또 채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근로자 시간에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 경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봤고요.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법상 보호 조건들이 있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또 4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주 40시간이라든지 연차 휴가 등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반면에 최저임금 등 이런 거는 꼭 지켜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살펴봤죠. 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채용공고 안내문을 통해서 학교협동조합하고 이렇게 같이 인연을 맺을 그런 사무국장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계약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